안녕하십니까? 기계유씨 채널 이것만 알면 족보가 보인다. 단국대학교 교수 소강 유영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편이죠. 제5편 기계유씨 족보의 연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족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6세기 초 중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임진왜란 뒤에 각 시종문 중에서 본격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조선조에 들어와 유교가 뿌리를 내리고 조상 숭배 사상이 국민의 생활 질서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족관계 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죠. 여기에 나타난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는 현대어로 설명하면 뿌리를 찾고 시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종전, 즉 근본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의류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조 23년 서기 1645년에 발간된 것인데요. 우리 기계유씨 종중에서 족보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된 것은 인조 23년 1645년이죠. 대사원 유철공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문충 유계공이 편찬하여 대구에서 인쇄 간행을 했죠. 그때 문충공은 각 집안에 전해 내려온 필사보첩을 편집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보첩은 숭민공에 이어 충목공 연대에 작성된 것으로 신라시대 이래의 정확한 세계는 기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조의 세계와 사유에 대해 문충공도 그 발문과 주석의 일말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죠. 또 을류보는 편찬의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최초의 족보 간행이었기 때문에 체제상 거칠고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제2차 갑신보를 보겠습니다. 숙종 30년 서기 1704년에 간행된 것입니다. 대사원 유철공은 일찍이 문충공 유계공과 같이 기계유씨 최초의 족보인 의류보를 발간한 적이 있죠. 그 후 25년 만인 현종 10년경에 다시 족보를 정비 간행에 착수했는데요. 왜냐하면 의류보를 간행한 지도 30년에 가까워 오고 의류보가 너무 거칠고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를 바로 잡아놓으려 했던 거죠. 그러나 이를 추진하던 중에 현종 12년에 갑자기 별세하여 이 일은 중단되고 말았죠. 갑신보의 편집 정리를 담당하고 발문을 쓴 지평 유명암공은 그 발문에서 대사원 유철공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유씨 집안에 전해온 보첩을 신암 유계공이 편집하여 발행하였다. 그러나 대사원 유철공은 항상 자신들이 발행한 을류보의 거칠고 잘못된 점이 많음을 미안하게 여겼고요. 이를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별세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중자 목사 명건공이 일찍부터 선고의 유지를 받들어 계획을 세우고 비로소 각 파별로 이를 정리 추진케 해서 3년의 노고 끝에 아문에 우리 가문에 훌륭한 새 족보가 발행되기에 이르렀으니 명건보는 오종지수라고 칭찬했습니다. 갑신보가 편집 정리되기에 이른 경우에 체제와 내용 면에서 높이 평가된 족보였고 그로부터 그 체제 하에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3차 무오보를 보겠습니다. 영조 14년 서기 1738년에 간행되었죠. 영조 14년 한성 판윤으로 있던 문익공 유척기는 판서급 경상감사에 재임되었죠. 문익공이 두 번째로 경상감사가 되어
기계산소의 구역을 넓히는 일에 착수했죠. 을류년에 판각한 의류부의 목판을 찾아서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좌연 유직기공과 유원진공에게 새로 편집하고 정리하게 해서 족보를 발간한 것이 바로 무오보입니다. 이 무오보에서는 신계공파, 단성공파, 충목공파, 진사공파, 자산공파, 학생공파 등 6개의 파가 게재되었습니다. 제4차 병오보를 보겠습니다. 정조 10년 서기 1786년에 간행되었죠. 영조 말경에 족보를 간행하려고 현령 유언빈공이 1년에 걸쳐 편집 정리를 서두르셨죠. 그러나 정조 초에 유언빈공이 갑자기 돌아가심에 따라 족보 간행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정조 10년에 충문공 유언호가 다시 주관하여 진사 유해주공으로 하여금 편집의 마무리를 짓게 하고 서윤 유한갈공, 목사 유언제공이 같이 판각 인쇄에 힘써 발간한 것이 바로 병오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5차 갑자보를 보겠습니다. 고종원년 서기 1864년에 간행된 것이죠. 갑자보는 병오보가 발간된 지 무려 80년 만에 간행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30여 년 전 순조 말 헌종 초에 종중에서 족보 간행의 논쟁과 계획이 있었죠. 오랫동안 종중일에 종사해오던 분들이 별세하거나 귀향한 분들이 많아서 족보 간행의 중단은 물론 수십 년 동안 종중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고종 원년에 효간공 유치선이 경기 감사가 되었을 때 돈을 모아 인쇄하고 간행하니 이것이 바로 갑자보인 것입니다. 특히 갑자보는 우리 종중 최초의 내각 판활자본으로 체제와 모양이 정수하기로 우리나라 족보 간행사의 이름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6차 갑인보를 보겠습니다. 서기 1914년에 간행되었죠. 한일병합 조약 2년 후 도유사, 즉 종중에서 그 사물을 보던 우두머리를 뜻하죠. 도유사 6일준 공의 발의로 기계유씨 대동보를 간행하게 되었죠. 이 대동보는 임자년 1912년 봄에 발의하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보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후인 갑인년 1924년에 간행을 마쳤습니다. 이 갑인 대동보는 일제치하에서 우리 기계유씨는 대동단결하여 하나로 뭉침으로써 생존과 번영을 이룩한다는데 거룩한 뜻을 두고 동정공파, 주부공파, 전서공파, 군기시사공파, 부정공파, 부제학공파, 통덕랑공파 등 7개 파를 정수, 즉 추가하여 총 13개 파를 비로소 형성하게 된 것이죠. 제7차 을사보를 보겠습니다. 서기 1965년에 간행되었습니다. 이 을사보는 광복 후 10년 갑진년인 1964년 3월 20일 경종중의 발의, 즉 수도 서울 종중의 발의로 대동보 제수안을 의견하면서 추진되었죠. 경문장, 즉 수도 서울 종중회장 유치웅 주재하에 수단고열과 편수교인이 만 1년 반 걸려서 을사년 1965년 9월에 족보가 완성되었습니다. 양장 6책으로 1150질이 간행되었죠. 이 을사보는 월성군파와 장사랑공파 2개파를 정수하여 15개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8차 신미보가 발간되었는데요. 발간 시기는 서기 1997년
1년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신본인 제9차 정유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기 2017년 발간되었죠. 정유보 발간 때는 1965년 을사보에서 제시된 별본 기계유씨 세계 자료를 토대로 2012년부터 고증을 거쳐 상계 탈실 선조 9대 우의조를 보완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군기시사공파는 판사공파로 파명을 변경하였고 학생공파는 파조를 변경하여 처사공파로, 장사랑공파는 주부공파로 합화되고 탐진공파와 석정공파가 편입되어 16파로 된 현재의 대동보가 발간된 것입니다. 이로써 기계유씨 족보 연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가님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유씨 채널 소강이 들려주는 문중이야기, 이것만 알면 족보가 보인다. 단국대학교 교수 소강 유영식이었습니다.